자, 250쪽. 맨 밑에 페이지로는 42쪽. 보고. 자, 42쪽 맨 밑이나, 맨 밑에 적으세요. 42쪽 맨 밑에다가 상충고. 세 줄 먼저 적을게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상충고. 지금 뭐 정리할 거냐면, 하나는 가사라는 갈래를 정리할 거고, 세 줄. 그 다음에 강호과도라는 개념을 하나 정리하고 들어갈 거예요. 일단 가사부터. 형식은 운문이에요. 운문 중에서도 운율이 3, 4조 또는 4, 4조. 글자 수가 3과 4가 꼭 글자 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길이에요. 사실 길이. 짧게 길게 짧게 길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두 글자로 줄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두 글자로 줄 수도 있고 네 글자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세 글자 길이로 읽어라 그런 뜻이지. 너무 간단하게 되나? 만약 여기가 두 글자로 줄었어요. 그래도 세 글자 길이로 읽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두 글자로 줄면 빠르게 읽어야 될까요? 느리게 읽어야 될까요? 느리게 읽어야지. 여기가 만약에 네 글자야. 그럼 어떻게 읽어요? 세 글자 길이로 읽어야 되니까 빠르게. 이해하세요? 저절로 속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근데 이건 글자 수가 아니고 길이라고 그랬죠? 운을 그래서 운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고 율은 길이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3, 4 할 때 3, 4는 길이를 뜻하는 것, 길이, 즉 음보를 뜻하는 거예요. 길이가 반복되면 무슨 글자 붙인다고요? 소리가 반복되면 은, 길이가 반복되면 율. 그래서 운율인 거예요. 그럼 3, 4쪽, 4, 4쪽의 사음보, 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율자가 붙어요? 길이가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요거 뭐랑 비슷해요? 지금 운율이 시조랑 비슷해요. 시조는 정형시고요. 가사는 정형시까지라고 말하진 않아요. 운율은 정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형시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 중에 정형시는 시조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문제 푸셔도 돼요. 정형시는 뭐밖에 없다고요? 시조밖에 없어요. 역시 민요조예요. 민요조인데 여기서 민요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사음보를 연속체. 길어진 거예요. 사설시조보다도 엄청 길어진 거죠. 요거를 다른 말로 가사체라고 하고요. 가사체라고 하고 시조에서 마지막 줄은 뭐라고 그러지? 초장, 중장, 종장. 가사에서는 마지막 줄을 46쪽 가보세요. 46쪽에 써있는 아예 맨 마지막 줄에 아무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찾았어요? 여기를 이 아무타 왼쪽에 두 글자 쓰시면 되겠다. 얘를 낙구라고 해요. 낙 떨어질 낙자인데 니은으로 해가지고 낙구 쓸게요. 자, 낙구 여기다 쓸게요. 낙구. 낙구가 시조 종장 상호사상이 여기도 써있는 것 같아. 시조의 종장 형식이 같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3만 그런 게 아니고 3호사상도 비슷해 전체적으로. 글자 수는 조금 늘어도 줄어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3호 4사죠. 한 글자 많잖아. 요 정도는 괜찮아요. 이러면 얘를 정격 가사라고 해. 정격 가사라는 말 안 나와 있죠? 저기가 쓰시고.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이 작품은 마지막 구절인 낙구가 시조 종장과 유사한 전격 가사이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쉽긴 했어요? 맞긴 틀리 알겠어? 모르겠어? 맞아요? 다시 해볼게. 정격 가사의 반대말은 변격 가사예요. 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 작품은 낙구가 시조 종장과 유사한 변격 가사이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정격 가사이다. 이 속은 안 돼. 한 글자 싹 바꿔놓는단 말이지. 그럴싸하게.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산문에 가까워요.
오늘날의 수필과 유사하고요. 다만 차이점은 요거는 괜찮은데 화자가 작가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좀 다르긴 한데 자, 수필은 크게 봐서 교술적 갈래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술적 갈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우리나라 가수밖에 없어요. 그 교술적 갈래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문학을 두 개로 나누면 운문 아니면 산문이에요. 아니면 서점, 서사, 극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래 가사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그거 시험에 나오면 안 나오니까 자, 문학이 운문에서 산문으로 또는 산문에서 운문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운문도 맞춰야 되고요. 시어가 되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에요. 근데 산문, 소설, 수필 이런 거는 운을 맞출 필요 없죠. 비유 상징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쓰고 읽기에 비유나 상징이 많이 들어간 거, 운율을 맞추려고 한 거, 비유나 상징이 안 들어간 거, 그냥 편하게 쓰는 거. 어느 게 읽고 쓰고 읽기에 편하겠어요? 번들어가기 쉽겠죠. 그럼 문학이 쉬운 것부터 발전해야 돼, 어려운 것부터 발전해야 돼. 쉬운 것부터 발전해야 되죠. 그러면 수필이나 소설이 먼저 발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시부터 발달해요. 왜 그럴까요? 문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귀한 정보? 찌라시 정보 같은 거예요. 찌라시라는 말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찌라시라는 말이 우리 생각하는 뭐랄까?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얻어요.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이후에 받지. 근데 국회의원들은 그 정보를 늘 먼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하고 그러면 불법인 이유가 저쪽에 고속도로 낼 거를 나는 알아요. 법을 막 그렇게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몇 개월, 몇 년 전에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땅을 사,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쪽에 길을 뚫어. 나쁜 짓인 거라는 게 이해가 되나요? 그게 나쁜 짓이 혹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직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큰 차이가 있나? 이럴 수 있는데요.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국민의 돈을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 과거에 박정희가 그렇게 했어요. 강남의 땅을 무지무지 쌀 때 다 사들인 다음에 한 평에 500원 이러고 다 사들인 다음에 강북에 있는 학교를 다 강남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지금 8학분이에요. 땅이 몇 배 정도 오른지 알아요? 몇 배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땅값이? 때려 맞춰봐요. 올려. 100배. 훨씬 상상 초월할 정도로 높아요. 땅값이 2배, 3배 올라도 엄청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불로소득이잖아요. 100배 엄청나죠? 1억 받으면 100억인 거예요. 그게 훨씬 높아요. 팍 뛰어. 뛰어봐. 지금 땅값 얼마나 하냐, 강남이? 한 평에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몇 억 하잖아요. 한 평에 5억 한번 해볼까요? 500원, 5천원, 5만원, 50만원, 500만원, 5천만원, 5억이에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배예요. 이렇게 깎아보는 게 어딨어요? 물론 박정희 때는 100만 배 아니에요? 응? 뭐 5천만 원이다. 그래도 10만 배예요. 2만 배에서 10만 배 올랐대요. 얘가 뭐 선변지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부러 사는데 그걸 옮긴 거잖아요. 땅을. 강제로 옮겼단 말이에요.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누구한테 갔겠어요? 박근혜. 그럼 박근혜를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따랐겠어요? 돈 때문에 따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 이탈합법 모르죠? 그 미국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그때 그 흑인 대통령 누구냐? 얘기하다가 박근혜가 뭐 말을 번역을 해줬는데도 말을 못하고 횡설수설 하니까 걔가 오바마! 아이고 불쌍한 우리 대통령님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잊어먹으셨네요. 놓치셨는데 다시 설명해 주면서 얼마나 개쪽인데 그거 대통령이 말을 못하는 거 봐가지고 나와서 투표 방송 연설하잖아요. 상대방이 질문하잖아요.
말이 내용 전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유치이탈 화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 민주당의 이런 쪽 사람들은 아유 저거를 어떻게 참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는 70대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냥 따른 거니까 공주인 거예요. 쪽발 쓰고 힘인 거야. 푹 뽑은 거예요. 자, 아유 이거 유튜브 올릴 수 있냐?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 편집하기 싫은데. 자, 뭔 얘기가 되겠어요? 왜 우리 정보. 그 정보를 전하는 게 요즘 찌라시. 우리는 못 봐요. 지들끼리만 통해, 지들끼리만. 그게 찌라시인데, 주식도 그렇고요, 땅값도 그래요. 김건희가 어떻게 그 고속도로 툭툭툭 했겠어요? 지금도 똑같이 거기에다가 고속도로 종적, 알죠? 모르나? 그래, 뭐라니? 알아야 되는데. 성견지명이 있어서 거기 빵 이만큼 사놨겠어요? 사놓고 글로 고속도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게 단순히 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던 국민들의 돈이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몰리는 거예요. 박정희는 전국에 있는 또는 강남 지역에 있는 모든 투자될 수 있는 돈을 싹 가져간 거예요. 일 하나 안 하고 몇백억 몇천억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비 커피 200원 사 먹었다고 깜빵 부르고 이런 나라 웃긴 나라인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버스 기사가 700원이면 커피 한 타 먹었다고 빵빵빵 쳐가지고 깜빵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이 새끼들은 지들은 몇십억 몇백억씩 키쳐먹으면서 그러면서 법이래. 법은 엄격하게. 그럼 지들도 가야지. 안 가잖아요. 자, 우리 이상한 데로 갔는데 그래서 그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해줄 수 있는 게 하는 게 뭐예요? 문자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문자를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동거시대에서는 때려요. 멍석말에 패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비는. 개, 돼지나 소다 말보다 아래쪽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보면 전국인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주변에 양반이잖아요.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근데 혼자 있다고 말해요. 왜 혼자예요? 양반을 존재해요. 그 혼자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그 산 올라갈 때는 종들이 쓸동을 이고 가요. 이거 왜 혼자라고 그랬지?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요. 양반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온 모의고사 나왔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안 맞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면 혼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인들을 불러서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면서 교류하고 있다. 그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린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문자를 알면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귀족만이 문자를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귀족의 문학인 운문이 먼저 발달하고 산문은 18세기 이후에나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운문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 뒤에 거 서사 뒤에는 찍어놨어.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요번에 우리 죽전 쪽에 내신은 아니었지만 걔들도 천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거리에 맞게끔 했으니까 본사부터는 또 보내드릴게. 천천히 했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천천히 했으니까 두 번, 세 번 보세요. 요번엔 만약에 훈민정음 들어가면 상충고 훈민정음에서 점수 갈리는 거예요. 자, 문문에서 산문의 과도기는 넘어가는 단계 이런 뜻이에요. 과도기 문학 갈래. 원래 한글 더 써야 되는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 그냥 뺄게. 언급 안 할게. 제목 상충곡이에요. 자, 곡은 노래라는 뜻이고요. 상은 맛볼 상자예요. 맛본다고 하는 건, 자, 맛본다는데, 봄은 봄 경치를 뜻해요. 봄 경치를 맛본다는 건 뭐 한다는 뜻이에요? 감상한다, 즐긴다, 이런 뜻이고요. 혹시 완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완상은 천천히 마음껏 맛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봄 경치, 완상, 감상, 이런 주제예요. 됐죠? 근데 내가 하나 더 정리한다고 했죠? 강어 가도라는 거 하나 정리한다고 했죠? 우측 사실선수 맨 위에다가
뭘 정하려고 강호가도를 하는 거냐면 고전 시가에 나오는 자연이 어떤 공간이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호가도 말 그냥 쓸게요. 조선 전기 내신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조선 전기 시가의 흐름을 강호가도라고 하고요. 강호가도라고 하고 강호가도라는 말을 오히려 안 쓸 수도 있는데 강호가도는 주제가 주로 강호 한정이에요. 여러분들은 강호 한정이라는 말을 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강호는 강과 호수, 자연을 뜻하고요. 한정은 한가로운 정서를 줄여서 한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강한정이 나오고 플러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면 강호가도인데 상충곡에는 강군은은 없어요. 만약에 강군은이 있으면 현실 정치에 관심이나 미련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비교적 미련이 적은 걸로 보시면 되고 이럴 때 태도는 안분지족이에요. 태도까지 쓸까? 태도를 따라합시다. 따라하고 요러면 강호가도라고 하고 이 강호가도의 자연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자연은요. 풍류의 공간이에요. 풍류의 공간인데 풍류는 단순히 술 처먹고 아름다운 경치 보면서 노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연지기를 키우는 걸 풍류라고 해요. 화랑도 아시죠? 싫어하시죠? 화랑도. 화랑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풍류도라고 해요. 화랑이 술 처먹고 놀았어요? 아니죠? 폭포 뭐 이런 데 찾아가면서 수련했단 말이에요. 호연지기를 키우는 게 풍류예요. 나중에 보면 술을 마시는데 술잔에 숫자를 세어가면서 먹어요. 왜 술잔에 숫자를 세어갈까요? 나 술 이만큼 먹었다고 자랑하려고 해? 절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연지기를 키우고 수양을 하는 게 목적이지 노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술잔을 적절하게 세가지고 딱 멈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술잔 숫자 왜 셌어요? 뭐 하려고? 절제하기 위하여. 기억하셔야 돼요. 풍류의 공간이거나 탈속적 공간이에요. 속은 세속적인 것 뜻하고요. 대표가 부귀공명이에요. 탈은 벗어나다예요. 부귀공명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난 세계, 탈속이라고 하고요. 또는 초월적 세계라고 해요. 초월은 뺄게요. 크게 상관없고 같은 말이고요. 만약에 밑줄 친 다음에 유사한 내용, 유사한 정사, 유사한 것이 아니고 이게 나오잖아요. 자, 참고로 이 작품이 조선 정기 작품인지 후기 작품인지 고리스 작품인지 알면은 좋은데 작가가 누군지 잘 모를 경우 있잖아요. 찍는 방법이에요. 자, 만약에 원래 고시조는 이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는데 제목이 만약에 있다. 연시조라서 제목이 주어졌어. 그 보기 선택지 끝에 누구누구 썼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작가 이름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면 양반이에요. 물론 양반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 알죠? 명월이 양반 아닌 거 알죠? 홍남, 계랑, 한우 이런 애들은 양반이지는 않겠죠? 두 자체가 다 기생이다. 응? 자, 이름이 있고요. 정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자연은 여기에 나오는 자연은 여기 1번이에요. 사실은 2번, 3번 있는데 여기는 1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만 쓸게요. 이러면 이때 자연은 풍류. 이거 제가 용지 보내드리겠다고 했죠? 거기 다 있긴 해. 탈속의 세계. 이게 전기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거 기준으로 찍는 거예요? 에어컨 또 줄였나 보다. 덥지 또.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나? 내가 추위를 잘 타는 편인데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 너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자, 여기서 풍류공간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볼게. 서사 파트. 홍진. 홍자에 보면 홍자는 붉은 홍자예요. 진자에 보면 마지막 밑에 흡토자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티끌 진자예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홍진 세무예요. 얘는 다른 말로
속세는 나와 있네요. 살림 발효 나와 있으니까 홍진 위에 쓰시면 되겠다. 홍진은 다른 말로 풍진이라고도 하고요. 인간이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인간이 휴먼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 세계 속세는 뜻해요. 속세. 속세는 밑에 있으니까 안 쓸게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홍진의 묻힌 분내 이 나의 생애. 생애는 생활로 보통 해석하시면 돼요.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한 고 몇 줄일까요? 밑에는 나와 있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밑하고 다시 할게요.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쳐. 풍류가 만약 술 처먹고 노는 거라면 야 내가 술 처먹고 노는 게 똑같아 안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거기서 뭔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아니 안 되죠. 풍류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호연지기를 키우는 거 학문하고 수양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학문하고 수양하고 양반으로 호탕한 기상을 키우는데 내 호탕한 기상이 옛사람 성인의 맘먹을 만해 어때? 라고 하는 맘먹을 만 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부심의 표현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술 처먹고 노는 게 어때? 이게 아니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미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서리법이에요. 자부심의 표현, 색깔, 서리법, 자부심, 색깔 칠하시고요. 위에는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여러분, 내 생각 어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괜찮지 정도면. 그런 거예요. 자, 어떠한 것, 자부심의 표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서리법도 요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아마 서리법을 하셨을 거예요. 표시가 많아 돼 있으면 알려주세요 나중에. 여기서 용어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서리법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서리법 위에다 여백이 있나요? 살짝? 거기 이렇게 쓸까요? 적어보세요. 자, 의문문 형식. 예, 아주 옛날에 의문문 형식이라는 말을 썼고요. 한 몇 년 전부터는 물음의 형식이라는 말을 써요. 용어 몰라서 못 풀면 안 돼요. 물음의 형식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안에는 진짜 의문문도 들어가고 서리법도 들어가는 거예요. 삼지창 속하는 거 이해하시죠? 서리법이 물음의 형식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의문문 플러스 서리법이 물음의 형식이에요. 그럼 여기 서리법이니까 물음의 형식들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의문의 형식들도 맞아요? 같은 말은 아닌데 속하거든. 그러니까 물음의 형식을 사용하여 그럼 맞다고 하셔야 돼요. 서리법 나오면 명탐법은 항상 붙어 나오는 거예요. 명탐법이 쓰였다고 서리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리법이 쓰이면 명탐법이에요. 명탐법은 정서를 표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게 아니고. 속세에 붙여 지내는 여러분,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이거 있는 거 따라올 줄 알아요? 아래야 있는 거? 첫 번째 아래아는 아로 대개는 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래아는 이음저 이하는 으로 보통 하면 되는데 항상 100%는 아니지만 요거는 두 번째 글자이지만 이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미칠까? 못 미칠까? 미울까? 이것도 의문문이에요.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미울까? 있을 때는 미울고 이렇게 써요. 아까 가실이 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앞에 생략이 의문사가 있지 않는데 100% 아닌 건가? 근데 보통 그렇게 말해요. 자, 속세에 붙여지는 여러분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옛사람의 부생생활을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다음 좀 볼게요. 천지간에 세상에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 나 정도 되는 사람이 학원만한 훈민정음할 때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하다가 기본형이고요. 이때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하다하고 달라요. 중세시대 하다는 훈민정음에서 배울 때 우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요 하다하고 요 하다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요게 오늘날 하다가 된 거고요. 요거는 사라졌어요. 상여로 해요.
요거는 상여로고, 세무치 안 되면 우리 문법하는 아니니까, 요거는 많다, 크다는 것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후민정은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다음에 뭐라 간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후민정은 들어가면 후민정은 5줄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길인데 이게 그중에 어지만 배워요. 어지만 배우는데 그 5줄도 거의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 뭐 안 들어가면 좋은 거고, 그럼 문법 요소가 들어가잖아. 그것도 또 어려운 거니까 일단 한국어로 복습 빨리빨리 해보세요. 천재가 남자 몸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많지만 살림 동그라미 치게 상리 동그라미 상과 속이라는 뜻인데요. 강호하고 똑같아요. 자연이에요. 이 작품은 강호 가구예요. 그럼 살림은 뭐에 본가? 아까 홍진이 세문 쳤죠? 속세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살림에 살고 있어요. 탈속 풍류의 공간이에요. 이렇게 대입되는 거예요.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것과 살림에 묻혀서 지내는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르는가? 옆에서 자연에 묻혀 산다고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좋고요. 이거 더 마음에 드네. 응? 자연에 묻혀서 지내는 지극한 즐거움 왜 모르느냐?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속세어로 지금 대학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줄 나오잖아요. 홍지는 무슨 분네 이러잖아요. 야, 속세에서 부부문명을 탐하고 사는 사람들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생각해봐. 너는 왜 자연 속에 이렇게 묻혀 지내는 즐거움을 모르냐? 이게 잔스럽지 않아요? 또는 들어봐. 아니, 나는 충분히 풍류객이라고 할 만한데 내가 자연에 묻혀지는다고 해서 세속도 즐거움 모르겠니?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긴 하네. 응? 자, 책임을 합시다. 자연에 묻혀 산다고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물어봤어요? 서리법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말할 법과 서리법은요, 구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100%는 아닌데, 대개는 반대로 바꿨을 때. 부정문은 긍정문을, 긍정문은 부정문을 바꾸면 말이 되면 대개는 서리법이에요. 대답을 요구하는 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빠가 밤 11시에 부링부링 이렇게 하고서 짧은 팬츠 딱 입고 나가는 딸내미 20살 이제 대학 들어가. 이씨, 너 이 시간에 나가면 되겠어? 그럼 딸이 그럼요. 왜 나가면 되겠니? 물어본 거예요. 되겠어? 안 돼. 얘기 바꿀 수 있죠. 그럼 서리법. 친구가 가다가 아빠 너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물어보면 아니죠. 가지 마 이 뜻이고 어디 가면 안 돼. 반대로 바꿀 수 있죠. 서리법. 근데 친구가 가다가 만나서 너 지금 어디가? 나 클럽 가. 얘기가 되면 물어본 거죠. 대답한 거잖아. 서리법? 그건 아니고. 구분돼요? 근데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어려우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자, 다시 볼게요. 수는 삼수자인데 어휘의 뜻이 두색함. 대는 모옥, 초가지. 자, 집중이 떨어졌구나. 자, 좀 신기하세요. 두색함 정도 되는 띠집, 초가집을 벽계수. 여기가 벽계수가 흐르는 거예요. 푸른 벽, 신의 개, 물 숫자에 푸른 신의 물을 세워두고 벽계수가 흐르는 거지 얘가 세워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게 그렇게 쓴 시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상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는데 벽계수는 얘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해요. 나와 있나 혹시? 안 나와 있네요? 쓰세요. 속세와의 단절. 눈이 내려가지고 속세로 통하는 불길을 눈이 덮어버렸어요. 그럼 단절이에요. 불길은 속세로의 통로가 되고 그런 시조가 있어요. 한번 배웠을 것 같은데. 몇 칸짜리 초가집을 어디다 세웠어요? 여기다 세웠죠? 초가집은 임의적인 거죠.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자연 속에 있는 거잖아요. 자연의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한 속.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다가 수강목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풍월 주인이 된 거예요. 풍월 주인, 다른 말로 하면 풍류의 기예요. 자연을 즐기면서 호연지기를 키우는 거죠. 그럼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맨 밑에 같은 데 정리하면 되겠다. 대립적 이미지의 공간을 설정하여 화자가 지금 이미 살고는 있지만 마음도 그런 거예요. 얼굴이 이제 초췌해졌다? 응? 좀 힘내세요. 뭐라다 마시고 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맞겠죠? 맞게 썼겠지? 이거는 맞는 거예요. 대립적 이미지 시어 그래도 좋아요. 대립적 이미지 시어 그래도 좋고 공간 그래도 좋아요. 여기까지 해석 전체 한번 해볼게요. 속세에 묻혀 지내는 여러분, 이 나의 생애가 어떠합니까? 옛사람의 풍요생활을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세상에 남자 몸이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많겠지만 자연 속에 묻혀 지낸다고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이 세 번째 줄하고 해석이 연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 남자 몸이 나 같은 정도 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즐거움을 모르지? 이게 이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딱 하다가 갑자기 내 얘기를 와서 내가 자연 속에 묻혀 지낸다고 즐거움을 모르겠냐?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닌가? 고정관 있는가? 저는 이상한 것 같아요. 응? 어쨌든 책 인변 할게요.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세워두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서 풍류되게 되었구나. 자, 여기까지 핵심어를 고르라면 뭘 골라야 될까요? 풍월 주인이 핵심어예요. 풍류기. 응?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안본주의 태도예요. 자, 학습 목표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밑에 제재관 특징 보세요. 직유법. 어디에 직유법이냐? 특징 1. 어? 특징 1. 특징 1. 직유법 어디 있어요? 뒤에까지 가는 거는 여기는 안 없는데 뒤에까지 있으면 뒤에서 찾아줄게. 여기 없어요. 어디 직유법 있어요? 특징 1. 아 있는데 본문 속에 직유법 쓰인 거 여기 찾을 수 있겠어요? 없죠? 여기는 없죠? 뒤에 본문에서 찾을게요. 자 여기는 안 나왔어요. 어쨌든 직유법 전체적으로 있고 대꾸법 이거는 그냥 고시조라든가 고전 작품 나오잖아요. 대꾸법은 거의 100% 나온다고 봐도 돼요. 없는 거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디가 대꾸법인지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 의도대로 찾지. 어떻게 하면 대꾸법이죠? 말로 할게. 외우세요. 얘들아 대꾸법 물어보잖아요. 재수반 애들 제가 애들이 몇 가지는 질문하면 10명에 9명에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는 거예요. 대처해지는 게 감정이 시적 긴장감, 비교, 비유, 시선 이전에 따른 시선 이런 거 다 틀려요. 10명에 9명은 틀려요. 응? 그러니까 문학 문제 그때 오래 걸리지. 대꾸법 이건 다 할 줄 알았다? 이거 10명 중에 10명이 다 틀려요. 10명에 10명은 아니고요. 100명 중에 99명은 틀려요. 대꾸법 알고 있죠? 들어봤죠? 씨발 내가 대꾸법도 모를까 하는 표정인데 근데 99명이 틀려요. 대꾸법 어떻게 하는 대꾸법? 방금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고 씨발 내가 모를 것 같아? 이런 눈빛이었는데 대꾸법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수정해주는 대로 외우세요. 불러줘 보세요. 문법 형식이 같은 거. 끝이야? 같은 거 다 됐고요? 자, 문법 형식 통사 구조, 그죠? 문장 구조,
통사구조, 유사한 통사구조, 유사한 문장구조가 몇 번? 두 번. 두 번 돼요. 세 번. 안 돼요. 네 번. 돼요. 다섯 번. 안 돼요. 여섯 번. 안 돼요. 자, 두 번과 네 번만 되는 거예요. 주술 한 번 끝나서 대꾸 아니에요. 주술 두 번이죠. 대꾸예요. 자, 근데 만약에 자, 주술 네 번 나왔죠. 주술 대꾸, 주술 대꾸 두 개 묶어서 대꾸. 네 번까지 됐죠? 다섯 번은 당연히 안 되죠. 홀수니까 대가 싹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섯 번은 대꾸 여섯 번이죠? 다 묶으면 두 개씩 묶으면 세 번이잖아. 다시 대꾸가 아니에요. 그때는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열거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야 돼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두 번 이상 그러시면 안 되고 두 번, 네 번 연속으로 나올 때만 대꾸예요. 옆으로 연속이 되든 밑으로 연속이 되든 그 연속이 맨 아래 떨어졌어. 뭐야? 거기에 단어까지 있어요. 순서가 가운데로와 대칭 세 번 이상과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꾸법이 쓰이면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우분유리 형성대. 이거 써놨던가? 써놨을 거야 내가. 용어 정집 써놨어요. 이제 안 썼다고 막 불안하지 마세요. 근데 두 번 이상 반복이 되잖아요. 원래 대꾸법은 변화법이에요. 변화를 준다, 탄력을 준다, 운율을 형성한다는데 반복법은 또 강조법이에요. 그 대꾸법은 특이하게 변화법이면서도 강조법적 요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꾸법이 쓰인다 그러면 대꾸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도 맞고 의미를 강조한다도 맞아요. 여기까지 알아야 대꾸법이 정리된 거예요. 여기 이 페이지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에는 아직 대꾸법이 안 나왔고, 자 2번 화제 공간 이동을 했죠. 본사부터 나올 건데요. 시상 전개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본사의 시상 전개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시상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이거 아까 대부분 틀린다고 했지. 열에 아홉 명 틀린다고 했지. 본문을 확인할게요. 딱 두세 줄밖에 안 나가요. 두 번째가 공간 이동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얘들아, 본문에서 있다 하자.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점퍼야. 삥 하고 좀 띡 가. 시간 이동? 근데 그것도 사실 0.1초도 있겠다. 동시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근데 걸어서 간다고 쳐보세요. 걸어서 공간 이동해요. 시간 흘러요, 안 흘러요? 당연히 흐르죠. 공간에 이동했다는 시상 경계가 있어. 그럼 뭐도 돼요? 시간 흐르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시간을 흐름했다는 시상 경계는 공간 이동이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죠. 방 안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간 이동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몇 등급? 4등급. 우측 한국 문학에 나타난 자연친화들 이게 중요해요. 거기 색깔 칠하세요. 한국 문학에 나타난 자연친화들. 조화를 우려한다 하는 거고요. 혹시 우함이 일어나 학교에서 하셨어요? 현재 교과과정에서 이게 빠졌어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다 우함이다 했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연친화적 태도 10년을 경영하여 초과상관지 연예인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요. 현대시 김상영 나무창을 해서 그것도 자연친화적 태도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요. 본문에 낙콩이 떨어지는 꽃잎이 옷에 떨어진다 이런 내용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꽃잎이 단순히 몸에 떨어진다가 아니고 내가 꽃잎의 그 통과한 붉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마치 꽃처럼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꽃처럼 된 거예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네 글자? 뭐뭐 일체. 자연과 인간 하나 된 경지.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된 경지. 물, 아, 일체. 물심이력, 주객일체. 이따 본문에서 할 거고 외워야 돼요. 자, 여기까지 서사 끝이 본사 들어갈게요. 55분까지 할 거예요. 55분까지. 여기 선생님도 몇 분에 끝내주시는 거예요? 10시까지 수업한 적 있어요? 원래 시지? 이 시간 아니지 원래? 나랑 10시에는 내가
10시까지 수업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첫 해 목동에 있을 때인데 카메라 들고 뉴스에 나왔잖아. 그래서 카메라 들고 뭐 먹으냐면요. 일단 경찰, 구청 직원, 교육청 직원, 시민연합, 기자단, 하나 또 뭐지? 한 6개 단체가 같이 와요. 으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찍으면서 막 인터뷰하고 막 그래요. 첫 해라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수업을 한 건 아니고 시험지를 학생들이 받으러 왔었어요. 딸이라고 학교 끝났나? 뭐 해도 끝나고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으러 왔어요. 나눠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걸렸어요, 근데. 아니, 수업한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냐. 학생이 학원에 있으면 안 된대. 왜 안 되냐?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요. 처음에 그랬거든. 그 노래방은요? 노래방 할 수 있었잖아. 그 다음에 안 됐었거든. 응? 도서관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웃기는 나라죠? 그게 다, 아니, 끌고 왔잖아.